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06회. 안녕하십니까.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아 돌아온 바리스타 이시아입니다. 네, 백수 바리스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매일 고민이고, 와이프한테 구박받는 바리스타. 돌아왔습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 좀 쉬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방송을 거의 쉰 적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원래 쉴 생각이 없었어요. 항상 그렇듯이 꾸준히 방송을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허리가 아팠습니다. 진짜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뭐,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러지, 또 뭐 뻥치고 그러냐, 쟤는. 아니, 진짜 아팠다니까? 제가 원래 허리가, 그 아픈 증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요로결석이 한 두 차례 있었어요. 두 차례. 한 5년에 한 번 정도? 요로결석이 왔었는데, 요로결석이 이렇게 신경을 눌러서 그런지, 이제 허리가 찌릿찌릿하다든가, 이제 막 허리가 이제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그 척추 측만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잘 몰라. 웃기는 게 뭐냐, 이 병원을 가면요, 진단을 다 잘 못해요. 이제 명의들이 아니니까, 이 의사들도 그 병에 대한 사례들이 많아야 어떤 사례를 통해 이 환자는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진단을 하는데,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병원을 가면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대충 안 보이면 뭐 그냥 맨날 하는 말이 뭐 허리에 뭐 어떤 근육이 뭐 무리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물리치료 받으세요, 뭐 약 처방해주고 보통 그럽니다. 어떤 정확한 진단을 딱 할 수 없어. 뭐 그런 거 하려면 뭐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쓰러져서 못 일어날 정도다 아니면은 대부분 다 그냥 약 처방하고 막 물리치료 받고 집에 갑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허리를 좀 많이 쓰다가 이제 막 힘을 안 쓰다가 이제 막 물건 같은 거 무거운 거 들거나 그러면 확실히 허리가 무리가 가서 자고 일어나면 이제 허리가 돌아간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증상이 많다가 요로결석 제거를 하고 나서는 허리 아픈 증상이 거의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어디가 아프다는 거는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아팠느냐? 떡을 먹고 잤습니다. 떡을. 진짜야. 내가 구라치는 거 아니야. 떡을 좀 많이 먹었어. 그 있죠. 그 시루떡 같은 거. 이제 콩고물 묻힌 시루떡을 한 2개? 그러니까 이게 막 조각으로 2개가 아니라 이렇게 막 보통 시루떡 그러면 이렇게 넓게 한 판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2덩이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먹은 거지. 좀 미련하게 많이 먹은 거지. 이제 먹고 너무 졸려가지고 잤어. 근데 좀 많이 잤어. 하루 종일 잤거든요. 근데 딱 다음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뻐근한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도 아직 완치가 안 됐고 아파요. 그래서 뭐 그냥 그 근육 이완제 같은 거, 진통제 이런 거 먹고 그냥 며칠 이렇게 버티다가 그냥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지금도 이제 이게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몸이 이제 불편한 거죠. 자세가 이상하다든가 뭐 이제 운전하고 일어나거나 그러면 너무 뻐근해. 그러니까 진짜 막 이거 좀 불편할 정도로 느끼는데 며칠 더 보다가 진짜 안 좋으면 이제 병원을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단순히 무리를 해서 그런 건진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떡을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허리가 조금 처음에는 좀 찌릿찌릿하고 좀 이제 뻐근뻐근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식정요통이라고 그러고 밥 많이 먹고 자서 이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경우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났는데 이게 점점 아프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약간 좀 찌릿찌릿하면서 허리에 힘도 빠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주저앉게 되는. 그래서 내가 좀 심각한가? 막 나 이제 병신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아프면 이제 병원을 좀 가긴 갈 건데 아직까지 뭐 크게 아픈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밥만 먹고 누워 있고 이제 뭐 잠깐 뭐 강의 조금 하고 와서 누워 있고 그랬는데
이러니까 이제 뭐 앉아서 녹음하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보통 대중교통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 운영을 잘 안 해요. 멀리 갈 때 빼고는. 그러니까 뭐 지하철 타거나 탔을 때 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너무 아프고 막 이제 막 주저앉게 되니까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냥 서 있는 게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안 아파요. 그냥 막 걸어 다니고 막 뭐 일할 때는 안 아픈데 이게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제 뭔가가 이제 몸에서 이제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계속 불편했어요. 왜냐면 녹음하려면 이제 앉아서 해야 되거든요. 앉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니까 거의 엎어져 있었죠, 이제. 누워서 시체가 있는 거예요. 시체 놀이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 그나마 좀 나아져가지고 네, 이번 주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커피 한 잔부터 마셔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뭐 댓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오늘 커피는 테라로사 어센틱 블랙 커피라는 이름입니다. 일단 어센틱이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약간 실제? 뭐 리얼? 뭐 약간 요런 뉘앙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센틱 블랙 커피 그러면 진짜 블랙 커피. 뭐 이제 약간 요런 뜻인 거죠. 뭐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음료에 대한 어떤 앞에 이제 붙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단어의 특징을 뭐라고 그러지? 아, 형용사죠, 형용사. 네, 이제 어떤 그 강조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블랙 커피 뭐 이런 뜻인데 써있기로는 이제 테라로사라고 써있고요. Inspired by Specialty Coffee Group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가는 From the origin to the cup 테라로사라고 써있죠. 영감을 주는 스페셜티 커피 그룹 테라로사. 뭐 약간 요런 뉘앙스의 그럴싸한 문구들을 넣었는데 일단 뭐 영어로만 쓰는 게 딱히 저는 반갑진 않습니다. 좋은 한글말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쓰면 꽤 되게 유식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그런 좀 잘못된 그 세계관을 그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외국 언어, 외국 말 같은 것만 갖다 붙여놓고 포장해 놓으면 뭐 좋아 보이는 이런 착각들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문구들을 영어로만 쓰는 게 사실 딱히 저는 이렇게 기쁘진 않아요. 그냥 좋은 한국말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뭐, 어센틱 블랙 커피. 제가 좀 벨이 꼬였어. 남 잘 되는 게 지금 싫은 거야. 네, 어찌됐든. 자, 테라로사 커피 추출액 고용분 15%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 추출액 자체는 이제 7.2%가 들어가 있는 커피입니다. 신선한 미디엄 다크 로스팅, 섬세하고 조화로운 플레이버, 깔끔한 피니시. 뭐 어쨌든 다 좋은 단어 갖다 붙여놨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간색 이 포장이 붙어져 있고요. 일단은 서울 F&B에서 제조를 했고 일단 유통 전문 판매는 주식회사 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학산은 또 뭐야? 검색해 볼까? 주식회사 학산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다 몰라. 주식회사 학산. 아, 이 테라로사 회사 이름이 학산인가? 그렇구나. 아, 병신인 거 아니야, 나 진짜? 주식회사 테라로사. 학산 테라로사네요. 한번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라로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1.5세대? 뭐 1세대라고도 봐할 수 있겠죠. 테라로사 검색해 볼게요. 테라로사 커피라고 해서 일단 사이트를 들어와 봤고 뭐 어바웃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라로사 뭐 이제 유키즈에서도 한번 이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커피에 대한 철학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테라로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뭐 디테일한 얘기는 없네요. 그냥 스페셜티 문화를 창조하는 회사다. 뭐 그렇게만 깔끔하게 써 있습니다. 테라로스의 뭐 역사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걸 관심이 없어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매장에 대한 이제 그 가맹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고 뭐 딱히
샵 들어가면은 일단 커피 뭐 드립백들이 있습니다. 식품 다양한 식품도 제조하고 있고요. 뭐 도매로 납품도 하는 것 같고 뮤지엄도 있습니다. 테라로사 뮤지엄이 있겠죠? 있겠지. 있죠. 저도 한번 갔다 왔으니까 꽤 옛날에 한번 갔다 왔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어떤 큰 기억은 잘 없습니다. 뭐 사실 뭐 이런 그 커피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뭐 커피 기구들 그러지 뭐 갖다 놓고 뭐 이제 분위기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닥터앤 왈츠만 박물관도 그렇고 뭐 예전에 그 어디야? 아, 또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다녀온다는 데 있는데. 아씨, 그 뭐지? 그 유명한 그 어디야? 그것도 이제 내 머리가 너무 나빠진 것 같아. 한번 검색해 볼까? 강릉 커피 박물관. 아씨, 그 책도 쓰셨는데 그 박물관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강원도를 커피 박물관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커피 커퍼. 네. 커피 커퍼도 제가 다녀왔었어요. 꽤 옛날에. 물론 방송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기 이제 대표님이 여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박물관 해놓고, 이제 커피도 팔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릉에 있는 커피 박물관이, 제가 알기로는 이 테라로사랑 커피 커퍼, 뭐 또 하나로 나오는 게 강릉 커피 박물관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게 커피 뮤지엄, 이게 커피 커퍼구나. 이거 뭐야? 아무튼 이 테라로사도 이제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데 일단 테라로사라는 회사의 역사를 좀 찾아볼까요? 네, 지금 테라로사 역사. 테라로사 위키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일단 위키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뭐 테라와 로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 있잖아요. 맥주 테라 뭐 그런 것도 맞나? 그런 같은 건가? 이 테라가 땅이에요. 땅. 뭐 이게 뭐 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로사가 이제 빨간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빨간 땅 뭐 이런 뜻이죠. 일단 위키 테라로사 커피 공장 들어가 보시면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이고 1세대인 김영덕 씨가 운영하는 카페병 커피 공장이다 라고 이거 뭐야? 위키가 따로 없나? 위키 어디였어? 나무 위키 들어가야 되나? 이게 안 나오네요. 나무 위키? 네, 테라로사. 커피 체인점 테라로사라고 나오네요. 뭐랄까, 이 커피 브랜드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없네.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이런 걸 나올 수 있지? 뭐야? 나 이런 거 궁금한데 이런 내용이 없네요. 주식회사 학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주식회사 학산. 정말 찾기 힘들게 해놨네. 안 나오네? 테라로사라는 회사의 연역은 2002년도에 이제 그 주식회사 학산 설립이 돼 있는 걸로만 나오고,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연역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좀 이런 게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라로사가 1세대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1.5세대?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저는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 네가 뭘 아는데 아는 건 없지. 내가 뭐 다 아나?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기업형 카페들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열렬히 특정 기업을 선호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블루보틀, 뭐 스타벅스, 약간 좀 이렇게 기업화되고 나면 뭐 어떤 순수한 커피와 어떤 뭐랄까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정신 뭐 이런 거라기보단 그냥 돈. 어차피 기업의 방향성 자체는 무조건 이윤 추구잖아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커피라고 하는 게 꼭 돈과 이 어떤 가치와 정신이 결부될 수는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어떤 양질의 커피와 어떤 뭐랄까 소비자를 생각하는 어떤 정신 뭐 이런 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근데 그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진짜 장인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모든 걸 기업형으로 만들어가는 오늘날의 이런 풍토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사실 좀 테러라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너보다 잘나니까 싫어하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싫어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런 거지. 뭐 제가 뭐 이렇게 테러로사 커피를 즐겨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사본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기업형 이런 커피 전문점들의 어떤 느낌, 이게 궁금한 거죠. 일단, 과테말라산 35%의 브라질산 이제 25%, 그리고 에티오피아산 15% 외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다른 재료들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35 더하기 25 하면은 일단 60이고요. 60에 15를 더하면은 일단 75예요. 그럼 나머지 25는 이제 표기가 안 된 거죠. 뭘 넣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뭐 로부스타를 섞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아니 잡다한 원두들을 섞었을 수도 있겠지. 뭐 어찌됐든 진정한 블랙커피라는데 한번 먹어볼게. 내가 먹어주마. 응? 마셔주겠어. 맛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특별하냐? 그렇지도 않아. 이런 가공 커피류들이 사실 색깔을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게 좀 차이는 나타나지만 막 어마어마한 어떤 뭐 이렇게 차이점이나 어떤 특별히 더 상품성이 뛰어나다 이런 건 느끼기는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미 쪽 부분이 좀 많이 부각돼 있고요, 커피가. 그러면서 진한 바디감 속에 적절한 플레이버도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맛이 없지 않습니다. 맛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확실히 그 바로 갈아서 먹는 그 커피를 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사실 첫 모금은 카노 라이트 로스트 같은 느낌이 살짝 났었는데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두 모금 세 모금 먹으니까 입안에 더 많은 풍미가 퍼지니까 제가 맛있네. 지금 이게 한 네 번째 이제 먹었는데 정말 이게 입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플레이버 맛과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살짝 뒤끝에 이 여운이 있어서 약간 파인컵 스타일은 좀 아닌데 깔끔한 피니시라고는 하는데 약간 쌉싸름함의 여운이 좀 짙게 깔립니다. 첫 맛이 상큼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맛과 적절한 어떤 무게감, 그 속에서 뿜어지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쌉싸름한 그 애프터 테이스트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밸런스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게 제가 샀을 때 3,200원이었나? 얼마? 한번 검색해 볼까? 테라로사 어센틱 블랙 커피. 어센틱 블랙 커피. 일단 인터넷에서 파네요. 파는데 지금 이게 250ml인데 지금 이게 얼마야? 이게 라떼도 있어요, 라떼. 일단 안 샀지, 그거는. 다음에 한번 또 사봐야겠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250ml가, 개당 4,300원인 거야? 열나 비싸네. 개당 한 4,000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그 GS 편의점에서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편의점에 살 때 한 3,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3,000원. 한 3,000원 한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싼 편은 아니죠. 다른 데 보니까 또 2,800원이나 표기가 돼 있네. 제 기억에는 3,000원, 내 기억이 잘못됐나? 다른 분이 정확하게 기재를 했네. 일단 아메리카노 2,800원, 라떼 3,500원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뭐 요 선이라고 생각할게요. 무식한 게 제가 잘못이지. 아무튼 2,800원에 3,500원인데 인터넷에는 4,000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기로는 2,800원. 라떼가 3,500원이구나. 그럼 이게 제가 본 게 라떼와 그 블랙커피를 혼동했는 것 같아요. 일단 블랙이 2,800원, 라떼가 3,500원이었는데 전에는 이것도 프로모션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분의 글을 보면은 프로모션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먹기에는 일단 스페셜티 커피를 표방하고 있고요. 맛 자체는 중배전스러운 맛이 납니다. 중배전스러운 맛이 뭐냐면 보통 중배전 커피들의 특징이 첫 맛이 약간 산미 쪽 부분, 부드러운 산미와 단맛들 플러스 그 어떤 쌉싸름한 쓴 느낌과 이 떫은 느낌도 살짝 있고 약간 고소한 느낌도 같이 돕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맛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 중배전 커피들의 대표적인 커피 어떤 스타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산지의 커피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중배전 그러면은 이제 복합적인 맛들이 나타나는 포인트인데 지금 약간 그게 느낌이 좋아요. 첫 맛에 처음 빨아먹었을 때는 좀 별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한 2모금 3모금 먹으니까 괜찮네요. 맛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2,800원 정도면 조금 고민할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맛이 없진 않은데 가공 커피류를 2,800원을 주고 먹는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야 이런 거 먹을 바엔 그냥 뭐 메가나 컴포즈 아이스 하나 먹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류의 커피를 너무 좋아한다. 일단 맛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항상 가격을 많이 봅니다. 가격을. 맛이 괜찮지만 굳이 인스턴트화된 커피를 2,800원에 약간 요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게 좀 더 신선한 뭐 즉석 커피다. 내려주는 커피다면 2,800원이면 먹을만 하죠. 근데 이미 가공이 돼서 나오는 커피인데 그러니까 이런 류의 느낌이 왜 그러느냐? 그 스틱형 커피들을 이제 만들어 먹으면 약간 요런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배전스러운 그 맛을 내는 그 스틱형 커피들에 물 타서 좀 진하게 먹으면 요런 느낌이 나요. 아닌데요? 그런 말 안 나는데요? 뭐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틱형 커피들이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크 로스팅 말고 그러니까 미디엄 로스팅이나 이제 카누 라이트 로스트 같은 거 물론 이제 맛이 이거보단 좀 떨어집니다. 카누 라이트 로스트가 좀 더 풍미가 좀 이거보다는 좀 많이 이제 플레이버 쪽에서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안에 풍기는 풍미와 이 맛 밸런스는 확실히 이게 좀 더 뛰어난데 그래도 그런 저렴한 스틱형 커피 가지고 어느 정도 물 타서 먹으면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장거리를 뛸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끌고 멀리 갔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틱을 항상 차에 들고 다녀요. 왜 그러느냐? 이 액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질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이렇게 보관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뭐 엎어지고 그러면 막 쏟아지고 그러면 이제 차에 지저분해지니까 항상 이렇게 스틱형 커피들을 들고 다니다가 이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틱 커피 같은 거 까갖고 이제 물에 타 먹거나 아니면 이제 텀블러 같은데 스틱 커피 한 3-4개 까서 얼음이랑 찬물 같은 걸로 녹여갖고 아이스 커피를 들고 댕겨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먹어도 이제 이런 느낌까지는 똑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만족도를 주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고 커피를 잘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 스틱 커피나 리퀴드 타입의 커피를 들고 댕겨요. 뭐 드립백 같은 건 좀 쓰기가 귀찮으니까 거의 뭐 더치 스타일의 액상 커피라든가 뭐 이런 스틱형 커피를 항상 이제 차에 이제 보관해서 들고 댕깁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거의 항상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편의점 커피뿐만 아니라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커피 그리고 뭐 실제 프랜차이즈나 뭐 가다가 왜냐면 맛있는 커피 전문점을 찾아다니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런 걸로 충분히 대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저같이 커피를 좀 맛으로 먹는 애들이고 일반적으로는 뭐 커피 전문점을 간다는 목적 자체가 맛으로 간다기보단 좀 쉬러 아니면 분위기를 전환하러 뭐 이런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들끼리 특히 모여서 밥 먹고 나면 이제 그냥 헤어지기가 좀 아쉬우니까
뭐 카페 가서 뭐 디저트에 음료 하나 정도는 보통 들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가족들끼리 모이거나 그러면 항상 이제 코스처럼 가요, 카페를. 그래서 뭐 이제 분위기 좋고 큰 카페, 좀 넓고 쾌적한 카페를 찾아가서 맛이 있든 없든 일단 시켜놓고 먹고 뭐 간단 말입니다. 맛이 없어도 일단 먹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커피를 맛으로 먹기보단 이제 하나의 이제 공간으로서 그리고 어떤 사교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어센틱 블랙커피, 진짜 블랙커피라는 이름답게 나쁘지 않다. 단지 가격이 이제 찌질한 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뭐 한 2,000원 초반, 2,800원이니까 뭐 예를 들어 한 2,300원? 죄송해요. 제가 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먹고 살기가 여유가 있고 2,000원,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뭐 그냥 쉽게 막 길거리 버리듯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큰 돈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뭐 이런 것조차 조금 아쉽게 다가옵니다. 자, 또 이제 금주의 또 커피 관련 기사들을 한번 뒤져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주접을 잠깐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검색하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원두 값은 떨어져도, 그러니까 생두의 이제 시세를 얘기하는 거죠. 네, 원자재. 생두 값이 떨어져도 커피 가격은 오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곡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의 이제 이 가격 추이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이제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 많이 안 먹는데 많이 안 먹는데 막 넘쳐나.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생산량 조절을 하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한번 오른 가격을 매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아마 업자들도 그렇게 반기진 않을 겁니다. 아니 그래야 자기네들도 마진 더 챙기고 더 먹고 풍요롭게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한 번 올리는 게 어렵지, 한 번 올려놓으면 이 사람들도 편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명분은 뭐 전쟁이다,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예? 뭐 가뭄이다, 뭐 생산량이 부족하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한 물류의 흐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뭐 변명은 오지게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커피를 먹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라서 이게 쉽게 아마 잠잠해지긴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커피 가격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시는 게 아마 속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자, 또 하나의 기사를 또 이제 눈에 보겠습니다. 커피 공장의 악성 재고 부담됐나? 정부 할당 관세에도 커피값 올린 이디야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걸 가격 인상을 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 입김에 꼬리 내린 이디야 커피라는 이제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디야 관련 기사를 일단 검색해 보시면 보통 기업은 이제 이미지 마케팅을 항상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부분과 이제 표면적인 내용인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메가커피가 매각설에 시달렸을 때 이제 본사에서 이랬습니다. 우리는 매각할 계획이 없다. 우리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우선시하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커피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뒷구녕으로는 이제 회사 팔아버리고 이제 집에 가는 것처럼, 뭐 이제 이디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도 이제 이디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만, 뭐 사실 뭐 제가 뭐 커피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디야 있던 건 아니고 그냥 돈 벌려고 이디야 있었던 거예요. 뭐 이디야란 기업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 토종 브랜드로서 잘 됐으면 좋겠고, 다른 회사처럼 계속 이렇게 뭘까 어떤 매각이 이 회사가 샀다가 저 회사가 샀다 이러지 않고 꾸준히 어떻게 보면 회사를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다른 커피 브랜드보단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디야도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커피의 어떤 확장성, 그리고 뭐 여러 뭐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커피 뭐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개소리는 솔직히 그냥 표면상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뭐 이랬어요. 뭐 최근에 기사 보시면 뭐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디야? 이 코로나 때 많이 보여줬던 게 이제 상생이에요. 상생. 이디야가 항상 내세웠던 거는 상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이디야는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이제 좀 뭐랄까 어떤 입장을 표명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이제 점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료값 인상을 미룬다든가 뭐 원두 가격 동결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 이디야가 보인 행보였는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회사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감당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디야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들을 보면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뭐 이건 내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디야가 매년 수익성이 감소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를 보면 이제 무리한 기업의 어떤 확장성인 거죠. 예를 들어 뭐 400억 가량을 들여서 이제 드림 팩토리를 짓고 이제 자체 공장과 설비를 확충하고 그리고 이제 물류 라인을 가져가고. 왜냐면 예전에 초창기 이디야는 기업 자체로서는 이제 중소업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원두 가공 같은 경우에 이제 동서식품에서 이제 제조를 했었어요. 제가 이디야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제조가 대부분 다 동서식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커피 기업들이 자체 이 로스팅 팩토리 같은 거나 이제 물류 시설이 없으면 이제 외부에 있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이제 메일유업 쪽에 물류를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나?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의 어떤 물류 시스템 같은 걸 활용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업이 커지니까 이제 자체 물류 시스템, 뭐 자체 공장, 뭐 자체 로스팅 시설들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합니다. 자기 기업의 수익성의 뭐 상당수를 이제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대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동안. 그러면서 또 미국에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뭐 인스턴트 커피부터 뭐 캡슐 커피, 드립백까지 다양한 이제 이 라인업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거에 비해 그에 따른 어떤 수익, 거기에 또 이제 원두 수입 대비 이제 1달러 환차로 인해서 뭐 손해도 이제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나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날이 악화가 됐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흡수를 하고 부담을 안고 갔었는데 점점 부담이 되니까 이디야 입장에서도 야, 우리만 이렇게 계속 부담을 떠안기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가맹점한테 넘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기사를 좀 볼까요? 이디야 또 어디 갔어? 원가 압박 감내한다더니 이디야 커피 돌연 가격 인상 나선 까닭은 이러면서 11월 1일부터 음료 가격 90종 가격 200원에서 700원 인상한다고 했다. 정부 물가 안정으로 가격 인상 쉽지만은 않을 듯 하면서 이제 기사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제 뭐랄까 수익을 좀 더 늘리고 부담을 이제 좀 뭐랄까 적자되는 부담을 좀 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 인상안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다 감내하겠다고 했는데 힘드니까 안 하겠다. 이제는 올리겠다.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가맹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가맹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사가 또 이제 많이 띄어 있어요. 이디야와 관련된 기사 검색하면 되게 많습니다. 공정위 조사 부담됐나? 가맹점 반발에 커피값 인상 보류한 이디야. 그러니까 이게 보류한 거예요. 철회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현재 보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린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나오니까 이제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
왜냐면 이게 좀 잠잠할 때 다시 해야지, 이 상황에서 무리하면, 기업 이미지 타격도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지금 저가 커피의 공세가 워낙 강하니까, 지금 이디야 자체가 입지가 애매해요. 그동안 이제 이디야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이 뭐냐면, 메가커피와 컴포즈가 갖고 있던 입지였어.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 그러면서도 맛있는 커피와 먹을 만한 음료들 뭐 이런 게 이제 원래 EDR의 포지션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EDR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다. 왜냐면 보통 커피들이 이제 3, 4천 원대였는데 EDR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천 원대 미만대에 형성된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저가 커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접근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다른 업체한테 뺏긴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커피값 인상을 발표하고 점주들로부터 강렬한 반발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좀 뒤져봤더니 이디야 커피 관계자는 직영점에서 라지 사이즈 음료로의 변화를 도입해 고객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다라는 것이라며 점주들 사이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한 반응이 엇갈려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직영 매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기본 아메리카노를 이제 사이즈 업해서 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거를 이제 직영점은 더 할 수가 있겠죠. 가맹점들보다. 왜냐면 저가 커피들과의 이제 공세에 맞붙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가격 조정을 해주든가, 사이즈업을 해주든가, 뭐 1+1을 한다든가 이런 만족도를 더 제공해야 EDR로 손님을 끌어들일 테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이 이제 기본 레귤러 사이즈에서 이제 라지 사이즈로 업을 해주고 이제 원두를 이제 원샷에서 투샷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제 지금 이것을 가맹점한테 이제 부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거죠. 앞으로 이디야 커피의 아메리카노는 기본 사이즈가 예를 들어 14온즈거든요. 이 플라스틱 컵 기준으로 핫컵은 13온즈, 아이스컵은 14온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14온즈, 13온즈가 약간 국물처럼 프랜차이즈 커피가 가지는 이제 기본 사이즈였는데 이제 이런 저가 커피들의 이제 20온즈 이제 빅 사이즈 커피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이디야도 야 우리도 뭐 한 18온즈 사이즈로 이제 보통 16에서 18온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14온즈가 이제 레귤러고 이제 라지가 이제 16온즈였는데 16온즈도 이제 좀 티가 안 나요. 이제 큰 사이즈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받으면은 좀 크긴 큰데 눈에 확 안 들어와. 그러니까 사이즈를 더 키우고 우리도 샷을 2개 넣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가맹점한테 뭔가 이제 하다를 했겠죠. 근데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뭔가 불만이 나왔을 거야. 왜 불만이 나오느냐? 이런 거죠. 아메리카노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사이즈업을 그냥 무상으로 하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음료들은 가격을 올리니까 이디야 입장에서 모든 커피 가격을 다 올리면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아메리카노나 뭐 라떼류들은 뭐 이제 가격을 안 올리는 대신에 원래 기존 가격에 뭐 사이즈업의 샷 양을 늘린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게 어떤 지침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사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살짝 엿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맹점들이 들고 일어났겠지.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하면서 뭐 샷 추가한다고 해서 가맹점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가격 인상하면 불만은 뭐 표출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를 뭐 공정위에 신고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건 부당하게 본사에서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만스럽고 이건 부당하다. 아무리 본사라지만 이건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디야가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더 알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일단 보류로 제가 본 기사로는 뭐 철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 보류라는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좀 눈치를 보면서 약간의 이것을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궁지에 몰리면 여유가 없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이 됐어. 만약에 실직이 됐어. 근데 집이 잘 살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예를 들어 용돈을 한 달에 뭐 최소한 1,000만 원 그러면 현실성 없나? 한 1, 200 정도를 용돈을 준다. 응? 그러면 직장을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좀 인생을 즐기면서 여유 있게 직장을 잡고 또 양질의 직장을 고를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됐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알바를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이 여유가 없는 거죠.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기본적으로 알지만 이제 몰리는 거예요. 이제 궁지에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 이디야 입장에서는 뭐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멍청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응? 경영을 잘한다는 날고 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건데 지금 기업 자체가 이제 위태위태해. 사업은 많이 벌려놨는데 생각처럼 벌린 거에 비해 뭔가 수익성이 더 올라가고 매출액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시장은 나날이 빼앗겨 가면서 수익성은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말로는 상생이라고 외치고 또 이제 뭐 좋은 이미지의 기업을 표방하고자 뭐 원두 가격 동결, 우린 음료 가격 안 올리겠다. 뭐 이제 또 가맹점들과의 어떻게 보면 상생,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놨는데 그러자니 이제 자기가 쫄리는 거죠. 본사가 위태위태 해주고 수익은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맹점들에게 이제 위험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눠 먹기 하는 거죠. 본사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에서 피를 빨아먹어야만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생각해봐요. 본사 돈 나올 때가 어딨어요. 그쵸? 가게 처음에 내주고 인테리어 이런 거 뭐 뜯어 간다 해도 기본적으로 다달이 뭔가 수익이 나와야 본사가 돈을 벌 거 아니까. 본사라는 회사는 일단 뭐 한마디로 뭐 기획을 하는 곳이지 커피 파는 곳은 아니에요. 그럼 직영 매장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제 수익이 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직영 매장이 뭐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날 것도 아니고 그럼 직영 매장 가지고 회사를 돌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비용을 어디서 구하느냐? 가맹점에서부터 받을 데가 없어요. 뭐 로얄티, 뭐 로얄티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뭐 이제 비싼 원두 팔아서 원두 차입금, 물류비 같은 데서 이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디야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정체성 확립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걸로는 기업으로서의 이 가치가 정말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조금 경영진들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좀 고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만 잘 보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뭐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디야의 매출이 예전보다 떨어진 거야. 아닙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와 패턴이 이제 저가 커피 시장 쪽으로 이제 기울다 보니까 이디야의 입지 자체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디야를 사람들이 좀 외면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우리 이디야 손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그래도 이제 이디야를 이용했던 고정 고객들이 있으니까 뭐 꾸준히 이용하겠지만 이제 신규 고객들이 계속 이디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다른 커피 브랜드로 뺏기는 현상으로 가다 보니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네, 이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뭐 이디야 커피와 관련된 기사를 좀 더 지켜보면서 뭐 다음에도 이 기사가 나오면 조금 더 뭐 얘기를 해볼 거지만 뭐 이디야 커피와 관련된 기사가 지금 뭐 오늘 내일만 나온 게 아닙니다. 뭐 지금부터 코로나 동안부터 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 인상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일단은 커피 브랜드의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그 소비자 어떤 고정 고객들이죠. 고정 고객들을 뺏기지 않으면서 안정된 매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무리해서 올리는 무리수 일단 500원 보통은 이제 700원이면 적은 가격대가 아닌데 어찌됐든 이제 이 EDR 입장에서 이제 무리수를 던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만회를 해보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뭐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고정 고객마저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신중하시는 것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기사로 그냥 보면은 고물가도 못 말리는 커피사랑 많이 찾는 커피 전문점 탑5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탑5 업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탑5 기업이라고 그러면 스타벅스, 투썸, 그 다음에 이디야, 메아커피, 이제 백다방 순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카페 차량 도착수라고 해서 이제 뭐 이건 또 어디서 한 거야? 뭐 자료는 TDI에서 제공을 했답니다. 날씨가 쌀쌀한 날씨 탓인지 카페를 찾는 발길이 늘었다. 보편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카페를 가진 않습니다. 집에 있지. 진짜 추우면 밖으로 잘 안 나가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만나야 될 때는 이제 실내가 필요하니까 카페 같은 데 가는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이 입지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네,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이런 기사만 보시고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카페로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티맵 이용자들이 찾은 커피 전문점 탑5. 저도 티맵을 이용하는데 저도 사실은 내비게이션을 따로 쓰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뭐랄까 이 편의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내비게이션이 뭐 예를 들어 음성 인식 같은 것도 안 되고 다 일일이 막 자판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주소 검색 이런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티맵을 많이 이용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티맵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시장이 날로 악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내비가 이제 상시 켜져 있어야 되니까 또 어떤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별도로 쓰면서 이제 티맵을 쓰는데 보름 동안 10월 1일부터 15일간의 이제 차량 도착수를 대비 증가를 봤대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좀 날씨가 좀 따뜻했던 달과 이제 조금 쌀쌀한 때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커피 기업들 이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메아커피, 백다방 순이었다고 이제 데이터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증가율로는 이제 스타벅스가 가장 많이 증가가 된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 투썸플레이스 나머지 이제 이런 기업들은 좀 적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있는 이제 그런 카페들이 더 잘 돼 있지 않나. 제가 이제 주말 같은 때 보면은 사람들이 드라이브 스루를 많이 이용해서 예를 들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물론 스타벅스는 항상 많고요. 더 많더라고요. 딴 때보다 더. 날씨가 좋을 때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추우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드라이브 스루의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 생각이에요. 뭐 제가 꼭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기사를 보면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는 거니까 또 곡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또 기사를 또 볼까요? 카페에서 왜 눈치 봐야 되나? 네, 카페가 공부하는 곳이냐는 곳입니다. 점주, 4인석 차지하고 테이블 회전도 느려서 불만이다. 이제 카공족들 얘기하는 거죠. 아르바이트생, 근무 강도가 낮다. 학생, 집중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금 카페에서 여자한테 쪽지 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월이면 작년이야? 작년 기사가 왜 지금 올라오는 거야? 뭐 재탕이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이제 여자한테 쪽지를 받았대요. 보통 여자한테 쪽지 받으면 이제 설레죠. 근데 충북 청주에서 거주하는 글쓴이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성이 다가와 죄송한데 계속
얘기하실 거면 1층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다. 집중이 안 된다라는 쪽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 얘기는 뭐 옛날부터 많이 있었죠. 카공족들과 손님들의 어떤 문제. 카페 알바생들이 카공족을 반기는 이유는 일단 카공족 손님들이 오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자리를 차지하니까 테이블 회전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음료를 주문하는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알바생 입장에서는 일을 덜 하고 돈 받는 게 좋겠죠. 당연히 알바생은 좋아할 거고 업주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카공족을 극심히 싫어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보편적으로. 제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뭐 카공족들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 회전율을 떨어뜨리는 카공족을 반길 이유가 없어요. 뭐 이런 데는 좋아할 수 있겠죠. 손님이 원래 없어 가게에. 근데 맨날 빈 상태로만 있으면 없어 보이잖아. 그럼 카공족이 앉아서 자리라도 차지해주면 있어배. 뭐 그런 매장이면 좋아하는데 업주가. 근데 보편적으로 손님이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나가버리면 속상해합니다. 왜? 몇만 원이라도 팔 돈을 저 자리에 혼자 차지하고 있는 쟤 때문에 그렇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미지 때문에. 빨리 꺼지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속상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대놓고 카공족 보고 나가라. 너 많이 앉아있었으니까 이제 저희 매장 1시간밖에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가게들도 실제로 있는데 그만큼 보편적으로 이제 업주들은 싫어하고 알바생들은 좀 좋아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봤고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커피를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커피. 테러로서 다 마셨네? 먹다 보니까 또 맛이 괜찮으니까 다 먹어버렸네요. 아직 허리가 다 안 나서, 이 기사를 좀 짧게 끊고,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어차피 뭐 기사가 그렇게까지 뭐 엄청 나오지 않거든요.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보통.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네, 그렇죠?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커피 두 가지를 한번 시음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비교해서 시험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원두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직접 제가 볶은 건 아니고, 이제 교육생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보통 볶아준 커피를 가지고 하는데, 한 번만 볶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소개하거나 시음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볶아봐요. 보통 한 가지 생두를 사서 이제 샘플 원두를 이제 보통 100g 단위로 하거든요. 보통 100g 단위로 이제 샘플을 해서 이제 한 서너 차례 먹어보면서 이제 보통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계속 관점을 보는 거예요. 이 커피가 진짜 괜찮냐.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느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제 특정 생두를 가공한 원두를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제 소개가 100% 옳다, 틀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느낌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여러 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소개할 커피는 알마시엘로에서 지금은 이제 품절됐어요. 케냐 자하부 AA 탑이라는 이제 커피입니다. 이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지인이 이 커피를 먹어보시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생두를 주셨어요. 1kg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써야 될 텐데 그래도 고맙죠. 자기가 쓸 좋은 생두를 이제 써보고 좋으니까 저한테도 이제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됐든 저한테는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뭐 특정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듣는 본인이 알 거야. 나한테 자아보 생도 줬으니까. 뭐 그래도 정든 사람이라서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분이 하는 카페들이 일단은 케냐 자하부 AA 탑 알마시엘로 생두를 받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학원생들이나 이제 교육생들 이제 커피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100g씩 한 10여 차례, 10차례, 1kg니까 10번 볶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먹어보고 괜찮은 걸 갖고 온 거고요. 일단 시세는 23,800원인데 900원인데 이게 품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기 있는 커피들이 뭐 보통 금방 품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이 양이 구비해 놓은 양이 많지 않아서 뭐 금방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커피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G1 예가체프 아다도 워시드라는 커피입니다. 일단 스페셜티 등급이에요. 케냐 커피 같은 경우에 보통 AA까지는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그 뒤에 보통 레벨이 더 있습니다. 그 레벨 중에 하나가 바로 탑이에요. 탑. 그 TOP 말 그대로 정상이란 뜻이죠. 이 탑은 스페셜티 등급을 얘기합니다. 케냐 커피도 스페셜티 등급이 있구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TOP라고 써 있는 등급이 이제 그 스페셜티고 보통 플러스라고 뒤에 달고 나오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에 플러스니까 얘는 스페셜티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스페셜티 등급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보실 때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그럼 플러스라고 써 있는 게 보통 프리미엄이니까 플러스라고 써 있으면 다 프리미엄이냐? 또 그게 아니야. 이게 또 커머셜 등급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뒤에 뭐 붙으면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보통은 그 케냐 커피는 TOP 플러스 커머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플러스가 붙었다고 해서 아니야 FAQ죠. 죄송해요. TOP 플러스 FAQ라고 붙는데 뭐 FAQ 등급이 붙으니까 무조건 커머셜이고 별로야 이런 게 아니고 뒤에 뭐 플러스라고 붙어도 이제 스페셜티인 경우도 있고 프리미엄 등급인 경우도 있고 품질이 생각만큼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스페셜티라고 붙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맛과 향이 엄청 뛰어나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스페셜티라고 비싼 돈 주고 먹었는데 왜 별로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커피는 직접 먹어보고 확인하고 그 품질의 등급을 검증해 봐야 된다. 그런 취지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이 아다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에티오피아의 뭐 에티오피아랑 그러니까 예가체프랑 게데오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족명에서 명명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농장이에요, 농장. 농장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커피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지역이 예가체프 아다도라고도 돼 있지만 이제 농장 아다도 농장이구나. 또 뭐 워싱 스테이션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써 있는 내용이 꼭 무조건 일치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서 또 문제야. 뭐 예를 들어 이게 수분과 밀도가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 뭐 틀리고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커피가 참 이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정보가 100% 일치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이제 시장들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닌데 긴 것처럼 표기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얘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냐?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정보와 실제로 우리가 확인했을 때 차이점들이 왕왕 있다. 그리고 먹어봤을 때 또 믿음이 안 가는 경우도 왕왕 있고. 이 두 가지 커피를 이제 시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미 먹어봤고요. 또 다시 한번 집에서 또 먹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냐 또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는 거죠. 어찌됐든 알마시엘로에서 품절된 이 케냐 자하부 커피와 예가체프 아다도 워시드가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데 제가 둘 다 먹어봤는데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제가 언급하는 내용보다 뭐 디테일하게 지역은 어디고 수확시기는 언제고 품종은 뭐고 가공 방식은 뭐고 수분율과 밀도는 어떻고 뭐 이제 커핑 노트는 또 어떻고 뭐 이런 기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정보가 100% 신뢰할 만한 거냐?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이 니에리가 이제 케냐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커피 산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이 니에리 쪽 커피가 이제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 자하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아프리카 언어로 이제 금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니엘에 위치한 이제 농장명이 자하부다.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이트에 보시면 많은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 정보가 얼마만큼 정확하고 또 사실인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쵸? 우리는 그냥 사서 먹고 유통업체들이 기재한 정보를 이제 믿고 먹는 건데 뭐 아무튼 뭐 시간 되시면 뭐 케냐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검증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냐 커피 한번 시음을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20g 정도를 이제 분쇄해서 하리오 드리퍼를 이용해 한 260 정도를 내려서 마셔볼 생각입니다. 이게 로스팅 일자는 지금 대략 한 5일 정도가 됐고요. 가장 뭐 먹기 괜찮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뭐 꼭 무조건 좋다고 볼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한번 갈아서 또 제가 밖에서 시음했을 때와 다르게 또 이 집에서 허접한 그라인더로 또 먹으면 또 어떤가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가 이제 재미있으면서 또 동시에 어려운 게 뭐 환경, 또 장비와 도구,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결과로서의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에서 먹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갈아야겠죠. 갈아서 갈 때마다 두려워. 요새 커피용품 파는 데 가니까 이 핸드밀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을 해서 쓰는 기계인데 USB-C 타입으로 나오는 기계인데 어디서 봤느냐? 교보문고 핫트랙스 가니까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핸드밀처럼 천천히 돌아요. 기계가 쥐 갈면서 이게 막 그 고속 그라인더처럼 휑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핸드밀처럼 드르르르르르 이게 돌아 지가. 그러면서 이제 갈아주는 거더라고요. 뭐 나쁘지 않은데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라인더 같은 도구의 성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또 갈아볼게요. 시끄러만 걸 거 그랬나? 또 두렵네. 갈아보겠습니다. 지금 갈고 있어요. 씨. 나이키 운동화 살 돈으로 그라인더 사야 되는데 운동화나 사고 있고 큰일났네. 씨. 팔 아파. 와, 씨. 좀 쉬었다 갈게요. 너무 팔 아파, 너무 팔 아파. 제가 요즘에 비싸지 않은 커피 용품들을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산 게 롯데마트에 가서 그 캠핑용 드리퍼와 커피 추출 도구 일체형을 하나 샀어요. 23,000원인가? 맨날 쓸데없는 것만 사죠. 잘 쓰지도 않는데. 제가 뭐 캠핑도 안 가는데.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이면서 느끼는 게 커피 도구들이 이 비싸지 않은 도구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하는 분들도 눈에 많이 띄고요. 그래서 뭐 커피 도구들이 예전에는 조금 눈에 안 띄고 찾기가 어려웠던 반면에 뭐 요즘엔 마트, 다이소 뭐 이건 기본이고 뭐 서점 같은 데 가도 커피 용품들을 파는 걸 보면 또 도구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물론 텀블러 이런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도구들이 예전보다 이 확장성이 더 넓어져서 그런 건지 이 보급률도 좋아지고 이제 쇼핑할 수 있는 선택지도 참 넓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직도 안 갈렸어, 아직도.
아, 이제 거의 다 갈렸나? 거의 다 갈려가나? 오! 거의 다 조금 갈렸다. 오, 다행이다. 씨. 자, 그래서 1차 커피 시음 들어갑니다. 자, 끓인 물도 놔두고, 드리퍼, 필터 끼고, 아, 바쁘다. 자, 지금 제가 먼저 먹어볼 게 이제 케냐 자하부 커피고요. 배전도는 뭐 항상 그렇듯이 중배전입니다. 보통 제가 집에서 먹을 때는 거진 다 하이에서 CT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장 먹기 무난한 지점이에요. 왜냐면 이게 또 너무 밝게 볶거나 너무 많이 태우면 이제 뭐 가정에서 먹기가 좀 추출할 만한 도구가 이제 좀 환경 조성이 안 돼서 먹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또 뭔 개소리냐? 그냥 나도 잘 몰라. 아닌 게 없어. 자, 이제 제가 뭐야 커피 가루가 다 어이씨, 큰일 어이구 막 이거 마이크 다 막 치고. 커피 먹어볼게요. 자, 이거 물 조심해야 돼. 엊그저께도 이씨 머신기 뭐 가스켓 교체하다가 손 뒤어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돼. 자, 케냐 자하부입니다. 일단 분쇄향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내가 볶아서 그런 거냐고? 내가 볶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볶은 건데 그러니까 생두 자체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애들이 예쁘고 결점도 눈에 안 띄고 이런 생두들이 있어요. 근데 G1이든 가장 좋은 등급이라고 샀는데 결점도가 그래도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서 무조건 가격과 품질에 비례하진 않아요. 실제 어떤 그 만족도가. 자, 이번에도 한번 케냐 자부 내려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살짝 한번 뜸 들여주고 푸어 오버로 물을 가득 지금 붓고 있습니다. 거의 실제로 해 먹는 스타일로 해야 맛이 비슷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어 저어주는 것을 좀 활용하는데 뭔 또 젓는다고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이러지 마시고 추출 기법이 워낙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책에서 보는 거 아니면 동영상 유튜브 어떤 강사가 얘기하냐 어떤 전문가 얘기하냐 다 틀려요. 똑같은 경우 없어. 그냥 한마디로 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 그리고 맛만 나오면 돼. 난 그렇게 생각하네. 자, 지금 제가 240까지만 어우씨 마이크 망가지는 거 아니야? 240까지만 부었고요. 원래 260까지 부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240만 부으려고.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부어도 맛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또 고가화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서 맛과 향 이런 것만 느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맛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라면을 끓이는데 나랑 방법이 틀리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비난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없죠. 참고로 저는 라면 끓일 때 면, 스프 이런 거 다 집어넣어요. 그냥 한 번에. 왜 그러냐고? 귀찮아서. 근데 맛있냐고? 맛있어. 내 입맛이잖아. 내가 먹고 괜찮으면 내가 먹으면 그만이지. 커피를 자꾸 남의 관점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맞추고 맛있게 만들어서 그걸 상품화하면 그게 기술이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이 논리적 근거나 어떤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이 따라하게 되는 거고 또 그걸 또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 합리적인 어떤 접근 이런 거 다 따지기 귀찮고 그냥 될 놈은 된다. 뭔 개소리냐고? 자, 마셔볼게요. 이 묵직함과 밸런스. 이게, 자부 커피의 특징이 상당히 상큼해요. 오렌지 필이나 아니면 감귤, 요런 느낌이 실제로 좀 잘 연출이 되면서
이 녹차와 이 홍차 계열의 이 떫고 쌉싸름한 느낌의 어떤 티스러운 부분이 느껴집니다. 이 케냐 커피의 주된 특징은 어디까지나 상당한 밸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그 묵직한 바디감과 함께 느껴지는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서 실제로 커피를 얘기할 때 이 케냐 커피는 호불호를 좀 덜 타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꼈을 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케냐 커피를 팔아보면, 좀 기복 변화가 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만족도가 좀 무난하다고 봐야 되나? 에티오피아나 뭐 콜롬비아 뭐 이런 보편적으로 많이 찾는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취향을 좀 탈 때가 있는데 케냐 커피는 비교적 사람들이 기본 평탄을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커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는데 이 커피가 원산지별로 약간의 독특한 그 취향과 뉘앙스들이 있어요. 그럼 너는 안 보고 맞출 수 있냐? 뭐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약간 그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먹으면 이건 약간 중남미스러운데 아니면 이건 약간 아프리카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약간 케냐스러운데 뭐 이런 약간 느낌이 있어. 근데 이 케냐 커피의 그 느낌이 전체적으로 약간 비슷한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그 무조건 먹고 남들이 만든 커피를 먹고 마시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로스팅해서 자기만 반복적으로 먹어서 맞추는 건 가능한데 이 남들이 볶아서 준 커피를 쉽게 간파하기는 쉽진 않죠. 근데 이 케냐 커피만의 독특한 그 커핑 노트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바디감 부분과 열대 과일의 산미 그리고 이제 플레이버 한번 굿 플레이버라고 하죠. 네, 좋은 그 여운의 맛과 향들이 전체적으로 케냐 커피들이 많이 나타내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이 품종인데요. 그 많이 이 그 케냐 커피에 나타나는 품종이 SL28과 34예요. 뭐 다른 품종도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케냐 커피들 중에 품종하면 SL28과 SL34가 아마 그도 이제 많이 보여지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케냐 커피 잠깐 내려봤고 자, 이제 또 하나의 커피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아다도 커피입니다. 뭐 아다도 그러면 뭐 백치 아다다냐? 뭐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이 에티오피아 쪽 커피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사실 뭐 얘기하긴 다 어렵지만 뭐 지금 예를 들어 GSC 사이트에만 보면 지금 에티오피아 커피가 현재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가지 품종이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뭐 지원 게라모 니구세 게메다 네추럴 이름이 어렵죠? 지원 예가체프 코체레 리그레코 스펙 지원 예가체프 워카 이스트 퍼멘테이션 내추럴 비쌉니다. 이런 커피들이 대부분 스페셜티와 마이크로라 커피이고요. 지원 예가체프 첼바 내추럴 아다도 내추럴 지원 예가체프 겔라나 아바야 워시드 지원 구지 우라가 지원 예가체프 코체레 워시드 G2 예가체프 아리차 워시드 지원 예가체프 방코 코티디 워시드 지원 예가체프 아다도 워시드 지금 제가 먹는 거죠. 네, 15,900원짜리 생두고요. 물론 스페셜티 등급입니다. G2 예가체프 두메루소 워시드 G2 예가체프 코체레 워시드 물론 똑같은 이름은 있는데 워시드 내추럴 또 나뉩니다. G2 예가체프 워시드 G2 시다모 워시드 G4 시다모 내추럴 자 이것만 있는 거냐? 아니 더 있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커피들이 품목이 더 많아요. 알마시엘로를 보면 알마시엘로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커피 한번 볼게요. 뭐 참고로 사이트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하나만 보긴 어렵죠. 지금 알마시엘로에는 품목이 몇 개냐? 지금 더 많거든요. 지금 알마시엘로는 품절된 거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그리고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하나. 자, 지금 그 알마스엘로만 해도 마흔하나예요. 자, 커피가 많죠? 많단 말이에요, 종류가. 그만큼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쉽게 단편적으로 한 가지 먹어보고, 아, 에티오피아는 다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 오산이죠. 네. 그냥 그렇다고. 자, 다음 커피 한번 또 아다도 이제 분쇄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또 분쇄를 해야죠. 자, 아다도 커피. 이 에티오피아 커피인 이 아다도 커피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향미입니다. 향미. 아마 에티오피아 커피 하면 대부분이 이 특유의 이 향미, 그러니까 이제 코로 느껴지는 향미 플러스 이제 입에서 느껴지는 복합적인 향, 그런 것이 아마 상당히 지배적일 거예요. 자, 이 커피의 특징도 이제 과일의 단맛과 꽃향 뭐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의 대표적인 커피라고 보시면 되고, 특유의 그 단맛과 단향이 좋습니다. 얘가 워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달콤한 느낌의 어떤 향이나 맛이 어느 정도 에티오피아스럽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커피이고요. 지원 등급의 이제 워시드 커피이지만 이제 아다도 지역, 예가체프 아다도 지역인데 그래도 이게 상대적으로 좀 싸거든요. 스페셜티 치고. 아우, 지금 원두 다 흘렸어. 오마이갓. 아, 나 맨날 흘려. 큰일 났어. 청소해야 되는데. 아이씨. 아까 전에 청소기 돌렸는데 또 돌려야 되잖아. 자. 아, 이거 언제 청소하냐? 나 큰일 났네. 자, 아다도 워시드를 이제 분쇄하겠습니다. 얘도 갑니다. 1, 2, 3. 아! 아이! 와.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진짜로 힘들어.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한번 갈아봐. 집에 핸드밀 있으신 분, 꼭 장식용으로만 쓰시지 마시고 한번 갈아보세요. 아! 근력을 키우든가 해야지. 아이, 또 들어가셨어, 이렇게. 갈렸나, 이제? 들어갈래. 얼추 갈렸네요. 약간, 다 갈렸나? 갈린 것 같습니다. 일단 향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엄청 이 상큼한 향들이 잘 느껴져요. 좋다. 향 좋다. 제가 볶은 거 아니에요. 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지가 볶고 지가 맛있댄다. 또 이렇게 병신 또 이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볶은 거를 제가 이제 테스트합니다. 그럼 나는 안 볶냐? 저도 볶아봤죠. 볶아서 먹었는데, 여러 차례 볶아서 먹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제가 지금 이게 5차, 한 5번 정도 테스트를 해본 커피입니다. 케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번 정도 했고요. 이 에티오피아 아다도는 지금 5번째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나쁘지 않아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서 이제 확률상, 뭐 내가 예를 들어 10번을 했는데,
한두 번만 맛있었다. 그리고 뭐 7, 8번은 로스팅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좀 그 생두에 대한 신뢰성을 살짝꿍 네, 좀 이제 좀 의심을 하는 거죠. 좀 뭔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해보고 나서 이 커피 품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얘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살짝 뜸 살짝만 들여놓고 푸어오버로 추출을 하겠고요. 얘도 똑같이 내려야겠지 그럼 240까지만 내려볼게요. 얼추 맛을 비슷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얘도 역시나 하리오로 내리고 있고요. 하리오 정식 명칭은 이제 하리오 V60 드리퍼라고 하죠. 60이라고 붙는 이유는 이게 60도 각도의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커피를 내릴 때 솔직히 여러 가지 드리퍼를 활용해 보면 그때마다 맛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로스팅한 커피에 적합한 그 드리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꾸 부딪히네. 그래서 카페들은 이제 원두에 따라서 드리퍼를 바꿔서 추출하게 되는 거고요. 막 마치 공식처럼 무조건 뭐 칼리타야, 무조건 하리오고, 무조건 하리오 웨이브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내려서 더 맛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팅을 거치게 되고요. 물론 적합한 드리퍼에 맞는 커피의 숙성도와 분쇄도를 맞춰서 뭘로 내려도 어느 정도 맛있게 만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떤 드리퍼를 쓰면 더 일정하고 뭐랄까 좀 더 완성도 높은 커피로 나오는지 보통 먹어봐요. 바리스타들이. 걔들이 뭐 심심해서 그리고 맨날 먹고 노는 게 아니고 지들도 맛있는 걸 찾아서 손님한테 내드려야 손님이 맛있게 먹고 또 손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 있는 바리스타들은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먹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학습과 함께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서 일정하고 그래도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진짜야. 그냥 대충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애들도 많아. 자, 마셔볼게요. 되게 라이트해. 이 밝은 산미와 함께 마치 그 과일의 그 시큼털털한 느낌 있죠? 그러면서 약간 그 중후반의 고소한 맛과 단맛이 잘 느껴지고요. 지금 얘는 거의 하이 정도로 볶은 커피예요. 우리 GSC 추천은 이제 미디엄이었는데 때깔로 보면은 거의 이제 하이스럽습니다. 뭐 이제 기준상 그런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산미 부분이 상당히 잘 나타나면서 질감 자체가 약간 묵직하다기보다는 이제 고소한 바디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 자체가 밝아요. 케냐에 비해. 어떤 묵직한 느낌의 케냐와 어떤 밸런스 좋은 느낌보다는 지금 얘는 밸런스는 일단 기본 이상은 하고요. 보통 뭐 GSC 평가로는 지금 8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 다 맛들이 잘 나타납니다. 보통 생도 포인트에 대한 이 점수를 아로마, 플레이버, 지금 얘네 GSC는 acidity, sweetness, body, 밸런스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6가지 항목들이죠. 모든 카페가 6가지냐?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4, 5가지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얘도 밸런스가 좋은데 전체적으로 밝아요. 밝은 산미고 아까 케냐 커피는 조금 더 이 무게감이 살아있는 쪽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뭐가 더 좋은 거냐? 이거는 그냥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굳이 비교한다는 게 사실 의미는 없어요. 뭐가 더 맛있냐 이런 거는 논쟁의 의미가 없고요. 이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커피가 업체들이 의도하는 것처럼 그 느낌 전달이 잘 되냐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싼 커피라고 홍보하고 비싼 가격에 파는데 막상 먹어보니 비싼 값을 못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
그럼 네 생각은 뭐냐? 이 제품이 전체적으로 가격 만족도가 나쁘지 않다.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맛을 보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죠. 내가 어디 돈가스 먹었는데 열나 맛있어. 응? 너도 먹어봐. 뭐 내가 뭐 이제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인싸 유명한 사람인데 맛있어라고 추천을 했는데 가서 먹어봤는데 전혀 안 맛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제 결여되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어. 제 입맛 아무래도 싸구려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커피를 뭐 사실 어쩌냐 저쩌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느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얘네들이 판매하는 것이 내 느낌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별로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돼. 어차피 뭐 나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대상도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먹어봐서 그냥 별 저 사람의 얘기는 시덥지 않다, 도움도 안 된다, 내가 먹어봤는데 그 생도 그지 같아, 에이씨 그냥 내가 먹고 말지 뭐,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커피가 전체적으로 밝은 산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느낌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뒤끝이 씁쓸한 케냐보다는 이 제품이 여운이 되게 깔끔합니다. 뒤에 밀려오는 맛이나 이런 게 오히려 없고요. 오히려 목 넘기고 나면은 입안에 잔향들이 남는데, 이 잔향이 조금 더 에티오피아의 전형적인 느낌이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그 깔끔한 클린컵, 말 그대로 깔끔한 클린컵을 잘 표현해주고 있으면서 밝은 느낌의 여운과 향을 그대로 입안에서 머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커피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자, 간단하게 해서 두 가지 생두, 알마시엘로에서 판매되는 케냐 자하부 AA 탑과 GSC에서 판매되는 에티오피아 지원 예가체프 아다도 워시드 두 가지 생두를 로스팅해서 시음해봤습니다. 사실 생두가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정말 많아요. 그걸 다 사서 먹어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사서 먹기도 쉽지 않죠. 뭐 그 비용과 또 그 재료를 다 어디다 둘 거야. 뭐 여러분들이 뭐 기업이라면, 뭐 기업이고 뭐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기관이라면 뭐 다 사서 먹어서 뭐 비교해보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게 쉽지 않아요.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먹어본 커피를 그냥 공유하는 거고, 실제로 커피 하는 사람들끼리도 자기들의 느낌을 많이 공유하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냥 이 두 가지 커피를 먹어보면서, 이런 생두 커피가 나오는구나, 이런 커피도 나는구나, 이런 게 유통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걸 먹었는데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나쁘진 않았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더 좋아하는 맛이 더 이제 풍부한 향과 더 단맛을 원했는데, 그런 것은 살짝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15,000원짜리이니까 가격대로 봤을 때는 좀 싼 편이죠. 스페셜티 치고 싼 편입니다. 보통 17,000~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가 또 보편적이니까, 보통 이제 만원대 후반에서 2만원대 초중반까지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좀 많이 무난하게 쓰는 스페셜티 등급입니다. 뭐 3만원, 4만원 넘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사실 좀 쓰기가 부담스럽죠. 1kg에. 왜냐면 단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당연히 판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가 눈치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거죠. 15,000원짜리에 먹을 만한 커피는 뭐 많이, 예를 들어 보통 커피 하는 애들이 한 4~5배를 붙여서 판단 말이에요. 예? 한 5배 정도를 기본으로 붙여요.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생두 가격 대비 뭐 원두 로스팅한 가격이나 뭐 판매하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알아. 응? 뭐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 한 샷의 원가가 이제 5,000원, 이제 500원인데 뭐 많이 잡아 한 800원 잡읍시다. 뭐 많이 잡아 800원에서 1,000원이라고 해도, 그거를 보통 가공해서 아메리카노로 팔 때는 뭐 스페셜티 전문 브랜드 같은 경우, 뭐 이제 개인 카페들은 뭐 프랜차이즈 말고요, 뭐 한 4~5,000원 받아요.
그러면 이제 뭐 원가를 이거저거 다 떼고 계산해도 보통은 한 4배 정도 붙입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도 4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 붙이는데, 뭐 그런 거를 보통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시세를. 커피를 하는 애들이나, 아, 요건 얼마야, 요건 얼마고, 그래서 원가는 얼마고, 요건 얼마 붙여서 어느 정도 팔면 소비자들이 먹겠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분들은 이제 그런 시세에 대한 감이 잘 없어요. 얼마 정도에 사서 얼마에 팔면 좋을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먹어보시고, 아, 요만한,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커피가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학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녹음하도록 하겠고요. 아직 허리가 완치가 안 돼서 좀 길게 녹음하는 게 좀 힘들어서 좀 짧게 끊었습니다. 아, 뭐 어찌됐든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고 또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러면서 또 많이들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게 별반 차이 없어요. 뭐 저도 요새 뭐 허리도 아프고 발가락도 다치고 하면서 느끼지만 뭐 많이 못 가졌어도 그래도 아프지 않고 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또 크나큰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